만약에 뭐 그 업체를 모르신다. 나는 좀 싸고 잘하고 빨리 하고 또 주위에 무인 카페 경험이 많은, 무인 카페 오픈 경험이 많은 인테리어 업체를 모르고 있다 이러면 소개 받으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는 또 100개 이상 무인 카페를 오픈한 전문 무인 카페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소개 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아니면 이제 직접 하셔도 되고요. 제가 코치해 드리겠죠. 그래서 아는 인테리어 팀이 있으면 저랑 현장에서 미팅을 하면 되고, 아는 인테리어 팀이 없고 소개를 받으시면 그 팀이 와서 견적을 받으시면 되고요. 일단 그 매장마다 매장 평수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다르겠죠. 근데 평균에 보니까 간판 CCTV 에어컨 인테리어 10평 기준으로 보통 한 1600 정도, 1600에서 한 1800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보통 프랜차이즈들은 좀 비싸죠. 아무래도 이제 안에 로열티가 붙기 때문에 2,500에서 2,700, 800 이렇게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줄이려면 줄일 수가 있고, 또 거기에 1600, 1800보다 더 줄이는 방법은 본인이 하는 방법도 있죠. 요즘에는 DIY라고 본인들이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힘들고요. 또 지치기 때문에 그 방법도 뭐 있긴 하지만 내가 인테리어를 좀 할 줄 안다. 이러면은 하셔도 괜찮고요. 그거는 제가 다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인테리어는 이제 공사를 하면 되고,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 점주님 뭐 해야 되죠? 보건증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생교육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영업신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도 내야 되고, 이 모든 과정은 제 직원이 있으니까 자잘한 거는 이제 안내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까지 다 나오고 나면 기계 선정하고, 그 다음에는 기계 선정하고 기계 카드 등록하고, 기계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제가 뭐 하냐면 기계 들어오면 제가 가서 기계 옆에 꾸며드리죠. 왜냐하면 디스펜서는 어디서 사야 되는지, 시럽통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또 무인 카페를 처음 하시니까 옆에 어떤 게 있어야 손님들이 편하게 사용하는지. 무인 카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무인 카페 옆에는 서비스 공간이 1m에서 1m 20 정도는 충분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는 게 좋은 게 1m? 1m, 예, 1m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왜냐면은 우리가 커피, 음료를 뽑고 나서 옆에 놔야 되겠죠. 왜냐면 앞에 공간이 많지 않으니까 옆에 놓고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빨대를 꽂고, 또 빨대 꽂기 전에 또 시럽을 필요하신 분들 시럽도 짜야 되고, 그 옆에는 또 먹고 난 음료를 버려야 되는 도기, 또 하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밑에는 또 쓰레기통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장을 짤 때 우리가 그 다 이 치수를 생각하고 짜야 되겠죠. 근데 머신 옆에 뭘 놔야 될지 대부분 잘 모르시니까 고기는 제가 구입해서 다 그 세팅을 해드리거든요. 하고, 무인 카페는 웬만하면 많은 품목이, 많은 이렇게 그 물건들이 있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난도 있지만 청소할 때도 품이 많이 안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 윗부분을 닦아줘야 되니까 웬만하면 필요한 물품만 제가 구입해서 사드리니까 머신 옆에는 뭐 따로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바닥, 천장, 벽면,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의자는 세팅됐지만 아무래도 디스플레이는 해야 되겠죠. 매장이 인테리어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디스플레이로 커피는 어째도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것도 있지만 또 감성이기 때문에 그 매장 분위기가 괜찮으면 커피 맛도 올라가는 그 상승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매장도 좀 꾸며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케아 가셔서 꾸미실 때도 팁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잘 꾸며진 매장을 또 참고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오픈을, 이제 카드 등록을 하고 머신이 세팅되고 이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또 팁을 드리겠죠. 뭐 꼭 이게 정답은 있는 건 아닌데, 무인 카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주가 매장이 하루 종일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초반에 오픈하고 초반에는 상주를 하지만 오픈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그 동네에 있는 사람, 그 지역 바운더리에 있으신 분들이 쓰는 그
매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동일 분들, 단골 분들이 이제 사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도 이게 무인이지만 내가 없을 때 오는 손님하고 점주하고 무언의 대화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만 열심히 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매장을 이제 오픈하고 어떻게 하면 매장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팁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마케팅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유튜브 마케팅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도 블로그도 다 올려드리고 광고 마케팅 활동을 해드리고요, 대신. 그 다음에 이제 점주님이 해야 될 것도 있죠. 점주님도 머그컵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크진 않지만 쿠키가 되든 이제 그 사용하시는 분들 커피 하나 뽑아서 같이 곁들여서 드실 수 있게 이런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매장에는 없지만 항상 이 매장이 관리된다는 느낌이 들도록 생활 말고요. 생활 말고 조화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도 준비해 주시고, 제가 잠깐 시간이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무인 카페는 생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보면 제가 무인 카페를 막 이렇게 보면요, 붕어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열대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생화나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매장 안에 생물을 키우잖아요. 그럼 잘 못 클 겁니다. 왜냐하면 열대어나 붕어가 되든 열대어가 되든 이 물갈이도 중요하고, 그리고 무인 카페는 24시간 불을 안 끄잖아요. 근데 이제 생물들은 저녁 때 9시부터 아침까지는 6시까지는 불을 꺼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간과하고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시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나는 조화보다는 생화가 좋고 살아있는 생물이 좋고 뭐 인형보다는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손이 많이 가고 이런 걸 떠나서 생물이 잘 살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무인 카페가. 그래서 웬만하면 이케아나 인터넷에 보면 이쁜 거 많으니까 그런 것도 뭐 같이 상의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구입하시면 되고요. 또 꾸미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매장을 오픈하는 것부터, 매장을 구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매장 간판 CCTV 에어컨 인테리어가 그 공사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주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그 손님과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는 사람이라서, 그 계약을 하시면요, 제가 계약금이 30만 원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 오셔서 일단 와보세요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몸은 하나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몸값이 비싸다 그 얘기는 아니고, 다 갈 수는 없겠죠. 보통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오라고 하십니다. 일단 와봐. 일단 와서 설명해봐 하시는데, 요즘 스마트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가 있기 때문에 전화로 충분히 통화를 하시고 매장을 그 무인 카페를 매장에 오픈하신다고 이제 결정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가서 일사천리로 점주님도 성향도 있고 그 점주님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지역도 있고 이런 건 다 고려해서 제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렇게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점주님하고 소통을 해서 웬만하면 많은 돈은 들이지 않고 빠르고 싸고 이쁘고 가성비 있게 무인 카페를 오픈하는 게 이제 제가 추구하는 목표니까, 보시고 영상, 그리고 뭐 꼭 저한테 안 하시더라도 제가 이제 450개 오픈한 매장을 영상을 올려놨잖아요. 그런 데 보시면 영상이 여기는 지역이 어디고, 그 다음에 뭐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는 얼마고, 뭐 점주님이 어떤 사정에서 여기를 오픈하게 됐는지 제가 사연도 다 올려놨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 저녁 때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보시면서 이런 분들은 이래서 이 매장을 오픈했구나, 이분은 이런 사정으로 오픈했구나,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보시면서 저는 다른 데 꼭 뭐 저한테 하실 필요는 없지만 프랜차이즈나 혹은 다른 데 제조사, 머신 제조사 한테 계약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는 그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제가 한 450개 오픈해 보니까 그 정도는 절약을 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니까 뭐 그 정도 내가 무인 카페는 처음인데 잘 모르니까, 그리고 기계도 너무 많고 어디에 오픈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또 그 다음에 오픈을 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매장을 어떤 톤으로, 어떤 인테리어로, 디자인으로, 어떤 이름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프랜차이즈로 해야 될지 개인으로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하셔서 계약하시면 제가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니까 순서대로 따라오시다 보면 오픈하는 거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를 오픈하고 괜찮으면 해보고, 내가 성격적으로 너무 불편함이 없고 이거 하나 해보니까 뭐 크게 내가 본업을 하면서도 너무 많이 생활의 지장이 안 간다 이러시면 또 2호점, 3호점 이렇게 계약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내가 뭐 3, 4개를 하겠다, 내가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이 들더라도 뭐 제일 끝내주는 매장을 한번 차려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인 카페는 뭐 꼭 뭐 어떤 메이커를 해야 잘 되고 뭐 인테리어를 끝내주게 비싸게 해야 잘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꼭 입지가 뭐 시내권에 있어야 잘 되고 그건 아니니까, 충분히 무인 카페는 틈새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으니까 상의를 하시고요. 꼭 저한테 다 안 하시더라도 상의를 하시고 영상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하다 보면 또 뭐 저랑 또 성향이 맞는 분도 있고 성향이 또 안 맞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 한 1호점을 한번 오픈해 보고 생각보다 괜찮네, 하나 해보니까 많이 힘들지도 않았고 돈도 많이 세이브가 됐고, 이러면은 또 1호점을 해서 번 돈으로 또 2호점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3, 4개가 오픈되고 3, 4개가 오픈되면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나오니까 그때는 내가 본업을 조금 쉬거나 뭐 그만둘 수도 있고, 이렇게 가야지 처음부터 뭐 직장을 그만두고 무인 카페를 5개 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무인 카페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셀프 스튜디오, 스터디 카페 오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받는 무인 카페 창업 계약금은 30만 원입니다. 이 30만 원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머신 입고시, 초도 물품, 빨대, 컵, 원두 분말이 들어갈 때 그 초도 물품비에서 30만 원 빼드립니다. 추후에 빼줄 거 왜 미리 30만 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왜 받냐면 예전에는 제가 계약금을 안 받고 진행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행 도중 무인 카페가 아닌 유인 카페, 편의점, 빵집으로 업종 변경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부득불 30만 원을 받게 됐고요. 이 30만 원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추후 초도 물품비에서 빼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제가 매장에 출장을 가서 컨설팅을 해드리는 것과 비품을 사드리는 것, 그리고 영상을 찍어 유튜브와 블로그 활동을 해드리는 것, 마케팅 활동을 해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은 무료입니다. 저는 점주님들께 받는 것이 아니고 머신 회사에서 수수료를 받겠죠. 그래서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무인 카페, 스터디 카페, 밀키트, 셀프 스튜디오 등 무인 창업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무인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제목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동원이었고요. 이상입니다.